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10월 4일 금요일입니다. 비트코인 6800달러, 이더리움 2300달러 횡보, 리플 마이너스 1%, 솔라나 마이너스 2%, 이틀 연속 추가 폭락은 안 나고 있고요. 비트코인 도면스가 9월 19일 50bp 연중 금리 인상 이후 고점지였고 이제는 서서히 내려오는 단계긴 한데 시간이 몇 달은 걸리겠지만 올랐다 내렸다 변동이 있습니다. 페페코인은 알트코인에서도 폭락이 큰데 FTX가 보유하고 있는 페페코인 시장가의 20%로 경매로 붙이고 싸게 판다고 발표한 다음 가격 하락 크게 오고 있습니다. 리플뿐만 아니라 FTX 21조 자금 상환 압박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그런 와중에도 비트코인 6만 달러 잘 지켜주고 있는데 10월 4일 미국 실업률 발표 직전입니다. 실업률이 9월에 약간 내리면서 연준이 금리나 25bp 하는 거 아닌가 생각했지만 기습적으로 50bp 하면서 시장에 활력을 심어주었고요. 하지만 월가에서는 올해 말까지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해도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정책으로 금리 인하 시작은 했지만 실업률 같은 실물 경제로 역량 가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거고요. 회사 사장들이 대출금리 5.5% 내다가 5% 찔끔 내렸다고 해서 직원들 당장에 막 뽑고 그러진 않습니다. 대신 3%까지 연준이 꾸준히 금리를 내린다면 정말 경기 호황 오는 거 아니까 미리 준비해야 된다면서 면접 시작하고 고용을 늘리는 거죠. 11월 FOMC가 중요하지만 실업률이 다시 한번 더 올라가게 되면 시장이 먼저 발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11월에도 우상향으로 3개월 연속 상승한 데이터는 연준이 가장 경계하는 데이터로 11월에 25bp 금리나 한다고 해도 12월에는 100% 50bp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코의 연말불장 산타랠리는 불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리플 SEC 항소되고 나서 마이너스 10% 빠지고 투자자들도 더 이상 리플을 홀딩 못하겠다 패닉 오고 매도세도 증가하고 있고요. 항소된다고 해서 리플이 바닥 가는 건 아니지만 폭발적으로 10배, 20배 상승할 수 있는 가격 상단에도 제약이 걸린 것은 확실해졌습니다. 하지만 리플이 4년간 소송 통해서 SEC가 얼마나 말 안 되는 억지 부리고 있는지 이미 투자자들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1심 재판에서도 리플에 매우 우호적으로 소송 결과가 나왔습니다. 더욱이 투자자들 역시 SEC가 리플을 항소한 것은 버블 억제와 투자자 보호 명분 해리스 대선 지지 위한 갠슬러의 정치적인 판단이었던 거죠. 이렇게 리플에 불리한 와중에도 30년 된 월가 자산운용사 비트와이즈는 기습적으로 SEC에 ETF 신청서 제출을 했습니다. 작년 7월 21세어스가 솔라나 ETF 신청하고 그 다음 리플 ETF 공식적으로 신청을 한 건데 비트코인도 초창기 비트와이즈, 아크인베스트 등 비주류 ETF 회사에서 주도를 했고요. 업계 1등 블랙록도 이후에 리플 ETF 돈 된다고 판단되면 뒤늦게라도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비트와이즈 운용사는 블랙록, 피델리티, 글로벌 ETF 회사로 너무 규모가 커서 작아 보이는 것 뿐이지 비트코인 업계 내에서도 5위로 아크인베스트 다음에 비트코인 ETF 운용자금 보유를 하고 있고요. 비트와이즈가 우선적으로 델라웨이주 뉴욕 바로 아래 워싱턴 수도 근처에서 시범 케이스로 리플 ETF 신청을 한 건데 리플 ETF 수요 증가하면 블랙락이나 피델리티 따라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무엇보다 SEC도 리플 ETF 승인해줄 가능성이 높은데 기존의 장펑자와 바이낸스, 바이비트 등 코인 거래소가 가지고 있는 거래량 많은 알트코인들을 나스닥으로 가져오고 나스닥의 장기적인 성장에 긍정적으로 기여를 할 것이다 생각을 하는 거죠. 거기에 내년 미국 대통령 누가 되던 간에 솔라나나 리플 ETF 승인될 가능성이 높고 항소하고는 별개의 사안으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리플 작년 7월 부분 승소 이후 코인베이스, 크라켄, 제미니 거래소 등 미국 메인 코인 거래소 리플 거래 재시작을 했고 올해 9월에는 그레이스케일에서 트러스트 신탁을 다시 상장시키는 등 여론부터 기관 전문가들까지 SEC가 정치적인 요인으로 리플 공격한다는 점 잘 알고 있죠. SEC 초강수의 리플 쪽에서도 난감한 상황이긴 한데 교차 항소로 반격할지 평가 중이라고 하고요. SEC의 소송은 처음부터 비이성적인 잘못된 것이고 항소법원에서 리플이 다시 한 번 더 증명할 준비가 되어 있다. 스튜어트 아이더로티 가장 공식력 있는 리플 변호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리플하고 SEC 항소 소송 앞으로 어떻게 될지 중요한데 내년 1월에 SEC가 첫 항소 서류 제출하고 3월에는 리플이 반대 항소 서류 제출, 9월하고
10월 구두 변론 진행이고 2026년 3월이나 4월쯤에 판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갠슬러 의장 임기가 2026년인데 해리스 대통령 되고 갠슬러 의장 임기 마친다면 리플이 항소가 아니라 대법원까지 충분히 갈 수가 있고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일정은 11월 대선에 따라서 확실히 바뀔 수가 있습니다. 블렐러 피델리티 같은 ETF도 리플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얼마든지 백악관 경제팀 통해서 SEC 압박을 할 수가 있고요. 비록 1등 블랙록이 아니라 비트와이즈라도 SEC가 항소만 안 했다면 ETF 보제로 리플 가격은 1000원 쉽게 뚫을 수가 있었죠. 무엇보다 7월 9일 솔라나 ETF 바네크와 21세일스 발표한 이후 솔라나 가격은 18만원까지 내렸다가 순식간에 26만원 상승을 했습니다. 다시 내려서 18만원 횡보는 하고 있지만 피보나치 0.5 구간에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대부분 알트코인 236 구간 바닥도 못 지키고 지하실 뚫고 있는 상황인데 솔라나 이 정도 패턴은 ETF 기대감이 얼마나 큰 건지 알 수 있습니다. 대신 솔라나 ETF 상장되고 나서 이더리움처럼 다시 한 번 더 236 구간까지 충분히 떨어질 수가 있죠. 리플은 이미 382까지 내려왔지만 618 구간까지 지속적으로 반등을 하는 등 개미 털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항소는 되었지만 시장의 판단은 다른 거고 비트와이즈여서 다른 ETF 회사까지 항소와 별개로 ETF 될 수 있다 확신을 한다면 리플 가격은 다시 한 번 더 고점까지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미국 대선이 리플 단기 방향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이벤트입니다. 민주당 해리스가 된다고 해도 억만장자 마크 쿠반이 후원을 가장 많이 하는데 해리스 정부에서 SEC 차기 의장을 노리고 있고요. 일론 머스크도 트럼프에 후원 많이 하고 정부 효율 부서 맡을 수 있다. 트럼프나 머스크 모두 승인한 상태이고 마크 쿠반도 후원 많이 하니까 정부 부서 한 자리 돌라고 하는 거죠. 마크 쿠반도 공식적으로 코인 투자한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더리움하고 폴리곤 상당 규모 보유하고 있다 뉴스도 나오는데 2021년 폴리곤 1000원 아래에서 매수하고 장기 홀딩 이후 3000원께 상승도 했지만 최근에는 500원 지하실 뚫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크 쿠반은 억만장자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폴리곤 홀딩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워낙 돈이 많기 때문에 저가에 팔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수익 보는 게 미국 고액 투자자들 일반적인 패턴이죠. 마크 쿠반 SEC 의장 된 다음 폴리곤 포함 보유하고 있는 알트코인 크게 상승시키려고 노력할 가능성이 존재를 합니다. 마크 쿠반 포함해서 민주당 고액 후원자들도 코인에 물린 투자자들 많고 직간접적이라도 조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갠슬러 의장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고요. 해리스가 대통령 되면 갠슬러 승진시켜서라도 시장 영향력 적은 자리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갠슬러 현재 적이 너무 많은 상황이고 갓 임기 시작한 해리스에게도 정치적인 부담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해리스의 새로운 내각은 갠슬러나 자니 옐런 너무 고인물보다는 새로운 인물 데려다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기존의 고인물 그대로 쓰면 해리스 임기 4년 동안 파워가 약해지고 내각에 휘둘릴 수가 있죠. 거기에 하루 전 미국 대선 부통령 토론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측에서는 벤스고 해리스는 월즈를 부통령으로 선택을 했는데 부통령 토론에서는 트럼프 쪽 벤스가 훨씬 더 우세를 했고요. 한국 언론사들 평가를 보면 흑수저끼리 예의는 바르지만 날선 설정, 언변 좋은 벤스, 긴장한 월즈로 벤스가 판정승이다. 인신공격 없었던 월즈와 벤스 토론에서 벤스가 49대 51로 더 잘했다고 했습니다. 한국 언론 분석은 자국 대선은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보고 정확도도 높습니다. 거기에 미국 언론 자료도 참고를 했는 건데 폭스 뉴스 빼고 대부분 해리스 민주당 편이라서 이 정도로 벤스가 약간 더 우세했다고 이야기 나오는 것은 토론에서 벤스가 월등히 우세했다 볼 수가 있죠. 트럼프 고령이라 젊은 벤스 부통령 영입을 했고 월즈는 상대적으로 나이 많고 해리스가 컨트롤하기 좋은 인물, 트위터 팔로우 인기 많은 인물을 선택을 했습니다. 코인판 만드는 블랙록이나 세력들 생각은 비트코인도 당장에 흔들리는 상황이고 7월 8월 하락으로 블랙록 ETF 고객들에게 비트코인 가격 불안감 안겨줬으니까 이참에 알트코인 올려서 비트코인 비중 빠질 바에는 알트코인 억제를 하고 확실히 비트코인에 먼저 집중하겠다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낙수 효과로 알트코인도 상승시키겠다는 마인드이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